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올해는 제주 4.3이 70주년을 맞은 해였습니다. 잘못된 과거의 정의로운 청산과 4.3의 정명을 70주년 주요 과제로 결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70주년을 평가하고 4.3이 제주만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정현순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공동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조훈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 보상과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올해 4.3 추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했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범국민위원회가 출범했고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정 대표님 우선 4.3 70주년 평가 전반적인 총평해 주시죠. 네, 이번 제주 4.3 70주년은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이 캐치프레이즈가 상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게 제주도민의 국한된 역사가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그리고 추념해야 될 역사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역사로서 그 당시에 있었던 학살과 그 진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하고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제주 4.3의 전국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 제주 4.3 70주년에는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만 추념 행사를 한 게 아니고 광화문 광장에서 제주 4.3을 서울 시민과 함께 아파하고 또 다시 한번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지는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렸고, 또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제주 4.3의 비극을 알리는 교육 사업들이 많이 수행이 됐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추념식에 참석하셨지만 정말로 그 제주 4.3이 우리 현대사에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에 자리매김한 게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께서 총평해 주신다면요. 70주년의 의미는 이제 1세대 유족들이 이제 다 고령인 점을 이제 감안하면 또 이렇게 80주년에는 또 모시기 어려운 상황, 그런 점 때문에 또 70주년의 의미가 상당히 각별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참석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유족들에게 가장 울림이 있는 말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표현 한마디로 저는 대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과정에서 그 4.3의 아픔을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과 또 순환사회적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저희 도민들이 외쳐왔던 평화와 인권과 관련된 이런 구호와 외침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시대의 정착, 이런 부분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저는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점이 대한민국의 4.3이 역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뭐 명실상부한 4.3 전문가 양조은 이사장님은 어떤 평가를 해주십니까? 글쎄 저는 그 30년 전에 4.3 취재 반장을 맡으면서 4.3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그 30년 동안 되돌아볼 때 4.3을 알리고 이렇게 획기적인 어떤 캠페인이 벌인 것이 금년이 아마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 봅니다. 뭐 정치권, 제주도, 범구민회 등 뭐 각계가 이제 핵심에서 캠페인을 벌였고, 아까 대한민국의 역사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4.3 70주년을 제주 방문예 해외로 해서 이렇게 오시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효과를 나타냈다. 저희 4.3 평화재단에 찾아오시는 그 방문객이 작년에는 23만 명이었는데요. 금년에 지금 갑절 늘어나는 43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렌트카가 직접 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4.3이 보편화해진 정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 재단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4.3 인식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 데이터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조만간에 그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나 더 특기할 것은 뭐 종교계도 이번에 여러 이제 그 치유 운동에 나섰는데 프란체스크 교황께서도 이렇게 치유와 화해 메시지를 보낸 거, 이것은 좀 기념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올해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이 다시 시작된 점도 눈에 띄고요. 올해 1년 동안 아마 이달 말까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가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달라진 내용 중에 가장 좀 반향이 컸다, 이런 부분들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사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유해 발굴은 과거 보수 정권에서 좀 중단됐던 사업이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제주도가 지원하고 해서 저희 4.3 평화대단에서 제주 공항을 중심으로 이제 발굴 작업을 했는데, 공항 안에서는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 공항에서는 388구의 유해를 발굴했거든요. 그런데 공항 바로 밖에서 제주 공항에서 그 묻혔던 유해가 임의로 이설됐던 그렇게 추정되는 유해 사고를 이제 발굴했죠. 그 속에는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굴 작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발굴된 유해에 대한 그 신원 확인 작업, 이른바 유전자 검사를 저희들이 서울대의 일회에서 실시했는데 29구의 신원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난 22일 날 그 70년 만에 가족과의 만남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참 70년에 맺혔던 그 유족들이 와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그 가족과의 제하는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됐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앞으로 유해 발굴 그리고 신원 확인 작업,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희생자 신고는 보니까 현재 한 247명이 이루어졌고 유족이 15,000여 명, 이렇게 이제 해서 아마 이달 말까지 이제 진행되는데, 이렇게 하면 희생자가 14,500여 명, 그리고 유족은 한 7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의원께서는 가장 좀 올해 반향이 컸던 일, 어떤 일? 어쨌든 유해 발굴이죠. 유해 발굴이고 또 이제 유전자 감식에 의한 신원 확인 문제. 이게 이 두 가지 관련 예산이 다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예산 편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노무현 정부 시대까지 이제 진행을 했다가 이제 9년 동안 이제 중단됐던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예산이 풀리면서 확보되면서 이제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저는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400여 구가 이제 우리가 발굴을 해냈는데 지금 아까
그구만 이제 신원을 이제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더 속도를 낼 것인가 하는 점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국가나 또 우리 재단이나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 대표께서는 뭐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평가하시는 내용은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워낙 많기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제주 4.3을 추념하는 각종 전시회나 그리고 행사가 열렸던 것,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플랜카드가 걸리고 한 석 달 정도 되죠. 제주 4.3 특별전시회가 개최돼서 많은 국민들이 제주 4.3의 비극을 몰랐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수도의 중심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게 국민들에게는 많이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고, 유해 발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뉴스를 접하고서는 아니 뭐 70년이 지났는데도 유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추가 유족 신고한 분들이나 아니면 희생자 신고가 지금 200명이 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 들 때마다 이 희생자 부모님이 희생자였다라고 하는 걸 몰랐다 이런 분들의 증언이 있어서 그런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제주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나 그런 문제들을 다 걷어내고 빨리 이런 부분들이 진상규명이 돼야지만 마음 편하게 다 희생자다, 유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해 발굴에 대해서 한마디 더 붙인다면 이번에 29구의 신원이 확인됐고 네. 또 그 전에 92구가 이제 그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도합하면은 121구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그 신원 확인율이 한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이제 확인율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국방부에서 그 장병 유해 발굴을 해서 신원 확인 작업이 하는데 확인율이 1.3%라 그래요. 근데 제주도가 이제 이렇게 유해 발굴의 확인율이 높은 것은 유족들이 그 혈액, 체를 해서 혈액을 대조하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웠던 일, 당시 자행된 불법적인 군사 재판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그 생존 수영인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린 부분인데요. 잠시 관련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남은 여생이라도 우리가 좀 즐겁게 닮은 태도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즐겁게 살다 가야 되는데, 이게 지옥에 오래 가면은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본 뒤에 소송을 위해 뭐합니까? 죽어본 다음에 돈이 필요 없어. 이렇게 휠체어 타고 이렇게 온 어른들 뭘 압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 해주면은 고마웠고 좋은 일이고 못 해주면 울고 돌아서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모이면은 여하튼 잘 또 부탁하겠습니다. 네, 생존 수영인에 대한 재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예, 오 의원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제가 2017년 이제 12월 달에 대표 발의했던 그 사삼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내용에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불법 수용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지난 9월 3일 날 재심 결정이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법무부가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서 어쨌든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이제 12월 17일 날 결심 공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선고가 진행될 텐데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1947년부터 이 4.3 당시 일어났던 이
불법 군사재판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라봤던 여러 가지 색안경을 끼고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바라봤던 제주 4.3 불법 군사재판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제대로 이제 보기 시작했구나 하는 이런 반가운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 무죄 선고가 이루어져서 또 이게 그런 재판의 결과가 4.3 특별법의 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크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 대표님 또 법률 전문가시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됩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 그 불법 수용인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많이 인식을 했는데 이게 재심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개시된 게 70년이 돼서 된 일이 기록이 없어서 형사 기록이 없어서 재판 기록이 없어서 사실 재심을 하려고 하면 과거에 어떤 재판이 잘못되었는지를 그 재판 기록을 통해서 봐야지만 되는데 이게 없어서 일부 법률가들은 재심 자체가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예측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법률 안에 아예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넣어서 해결하자 이런 쪽이었는데 그런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께서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재심 개시 결정이 어려웠고 제가 예측하기에는 재심 이후는 참 쉽다. 왜냐하면 심리를 다시 한 다음 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의 그 소위 죄가 있느냐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무 기록이 없어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100%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무난하게 무죄 판결을 받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존 이사장께서는 재심 재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4.3 군법회의라고 한 것이 1948년, 49년 두 차례 열리고 그 해당되는 분이 한 2,500명이 돼요. 그런데 판결문도 없고요. 정상적인 재판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은 어쩌면 탁상 재판이랄까 이제 서류상의 재판인데 그게 뭐냐면 제주에 주둔했던 구연대 혹은 이연대가 제주도를 떠나면서 부대 이동을 할 게 바로 직전에 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들의 만든 기록을 보면 3일 동안에 345명한테 사형 선고를 내려요.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아마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형 선고 기록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국내 국외 언론에 단 한 줄 보도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말할 수 없는 엉터리 재판이다. 그래서 2003년에 정부 진상보고서에도 4.3 군법회의는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 사법부에서 재심 재판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이제 결과를 인정해 주신다면 참 수용인들의 명예 회복에 매우 그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4.3 70주년 전반적인 그 행사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앞으로가 더 중요한 상황인데요. 70주년 올 한 해는 그래도 그 10년마다 주기에 돌아오는 해여서 사실은 정부나 자치단체, 유족회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의미를 극대화하는데 노력을 했는데요.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는 14,000여 명, 1인당 1억 3천만 원씩을 지급한 민주화 운동 보상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조 8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구체적인 배보상 액수와 지급 방식을 10월 말까지 수립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주최한 과거사 문제 토론회에서 4.3을 비롯한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연금 방식으로 보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국가 재정상의 난점을 타개하며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말까지는 예산 심사 때문에 4.3 특별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다른 과거사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인데다 보수 야당들의 반발도 예상돼 배보상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풀어야 될 과제, 그중에서 4.3 특별법 개정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 의원께서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으니까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올해 연내 국회 처리 전망 어떻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뭐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11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한 희생자에게 배보상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를 먼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죠. 그래서 김부겸 장관이 당시에 이제 배보상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배보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기획재정부, 재정당국과 함께 배보상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는 재원 추계를 이제 마련하고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겠다고 일단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준비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이제 뭐 당정청 회의에서 나왔던 연금 방식의 문제는 제주 4.3과 관련해서는 거론할 문제가 안 된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과거사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제주 4.3과 다른 과거사 관련된 사건의 해결 방식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4.3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미 법률위에서 희생자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보상의 문제는 저는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는 좀 풀리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여전히 지금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12월 17일 결심 공판 이후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이 무죄로 이제 나오게 된다면 저는 법무부의 입장도 이제 동의 입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야당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근데 야당을 설득하는데도 상당히 주요한 설득의 도구로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2월 7일이 저는 정기국회 또 예산 이게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처리는 좀 쉽지 않지만 1월에 임시회가 열리다 아마 2월에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2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당정청이 더욱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된다,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양조원 이사장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뭐 장관이 뭐 배상은 해야 된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은 정부 부처 내에서는 고민하는 부분이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이 입장 정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어떤 슬기로운 해법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김부겸 장관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 후보 시절부터 배보상의 문제는 당연한 게 아니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4.3은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제는 그 여당, 야당 이런 어떤 당을 가리지 말고 이 문제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풀어줘야 한다. 특히 그 야당에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성숙한 인권 국가로 그 나아갈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의 이 배보상에 따른 재정 부담 해소 방안으로 사실은 뭐 박명림 교수는 연금 보상 방식을 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서 그 부분 좀 어떤 방식으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워낙 우리 과거사가 이제 비극적이고 사실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6.25 전쟁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그 피해자들의 숫자라든지 피해 정도를 그 진상을 다 규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보상을 다 하는 일이 물론 국가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과거의 큰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하면 그게 또 큰 돈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연금 보상의 방식도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뭐 피해자분들께서 워낙 연로하시고 사실 또 그런 부분에 생계라든지 이런 게 뭐 넉넉하시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연금 방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배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실무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저는 특별법에서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게 그 실무적인 것을 갖춰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그 재심 문제하고 관련해서 아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재판 받으시는 분이 18분 정도이신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불법 군사 재판으로 부당한 처벌을 받으신 분은 한 2,500명 이렇게 되시고 재심은 당사자가 돌아가셨어도 그 유족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제기를 한다면 지금 뭐 어느 세월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의 그 선고를 계기로 해서 이거를 일거에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재심 재판 진행되는 것과 전혀 그 별개로 군사 재판의 무효화를 담는 특별법이 꼭 통과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1조 8천억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비용이 좀 과다추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예비검속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또 배보상이 좀 이루어진 또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제 저는 그 비용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고령자를 중심으로 우선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1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이 통과가 되고 배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시행령 과정에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의 어떤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입장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배보상을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가 동의를 못하면 이게 저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사 기본법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는지의 문제와 4.3 특별법을 연계시키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이제 그건 과거사 기본법과 관련된 문제를 왜 4.3의 문제하고 접근을 시키냐는 거죠. 우리는 이미 4.3 특별법에 의해서 희생자로 결정된 1만 4천 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1만 4천 명에 대해서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로 인정을 했으면 그럼 마땅하게 배보상을 해야 된다는 문제이고요. 그러면 기존의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가 이 특별법들에 의해서 배보상했던 근거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올해 그 미국의 책임을 묻는 문제가 또 하나의 화두가 됐는데요. 미국에 대해서 4.3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대표님 어떻게 미국이 과연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까요? 사실은 뭐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다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안 했다라고 해서 미래에도 안 할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특히 그 이 제주 4.3의 문제에서 그 당시 이제 미군정 그 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연히 뭐 여러 가지 공식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군정이 이 학살이라든지 이런 그 진압에 폭력적인 진압에 관여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뭐 지금까지의 미국의 어떤 세계 정책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봐서 뭐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자기네 나라의 그런 잘못된 것은 잘 사과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주 4.3이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뭐 계속 두드리다 보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께 여쭤보죠. 뭐 미국 사과하는데 뭐 몇십 년 걸립니까? 뭐 몇 년 정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연 글쎄, 인정을 할 건지 인정이나 할까요? 쉽지는 않겠죠. 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4.3의 발발이 이제 미군정의 발포 사건의 시작, 그리고 이제 브라운 장관인가요? 그 어떤 진압작전을 진도 지휘했던 제주사령관, 뭐 이런 문제 등을 봤을 때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리들은 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응답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과연 그 당시 미 국무부 자료를 얼마만큼 더 확보할 수 있겠는가. 저는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그러한 토대 위에 미국에게 요구하는 이런 구체적인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남북 관계나 이제 이게 남북 관계와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북미 관계 또 한미 관계 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게 더 급진전되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는 저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다양한 의원 외교도 저는 진행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시기는 좀 워낙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우선 진상규명과 관련된 활동들이 더 뒷받침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는 의원회계를 통해서도 아니면 또 정부 측의 공식 입장을 통해서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사장께 좀 이 질문 드릴게요. 뭐 대한민국 정부든 제주도든 뭐 유족회든 미국의 책임을 묻는 문제가 이제까지의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했는데도 미국이 애써 외면하거나 뭐 거부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떤 상황인지. 제가 먼저 그 포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제가 그 4.3 취재반장을 할 때 그 우리 취재반을 통해서 4.3을 체험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미군의 문제를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100명 중에 99명이 4.3 사건과 미국은 무슨 관계냐고 하는 것이 제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인식이에요. 왜? 그분들에게는 미군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나중에 미국에 들어가서 국립문서보관소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4.3의 정점에는 미국이 있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미 군정 시절에 4.3이 일어났고, 또 50선거 재선거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아까 브라운 대령이라는 진압사령관이 직접 와서 제주도 작전을 지휘했고,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주한미 군사고문단이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장군이 여러 차례 대한민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요. 빨리 제주 4.3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미국은 당연히 4.3에 대해서 역할을 했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그 MC께서 질문을 던진 것 중에 미국의 책임 문제를 그동안에 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접근을 못 해왔죠. 대학 교수 몇 분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하는 시기였는데 그런 식으로는 좀 미약했고요. 그래서 4.3 70주년을 맞는 금년부터
4.3 평화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는 13일부터 평화포럼을 하는데 평화포럼의 주제가 4.3과 미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자들도 초청하고 국내 학자들하고 특히 그 노건희 사건을 그 심층적으로 보도했던 AP통신의 찰스 헨리라는 편집 부국장을 저희들이 초청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식으로 노건희를 보도했느냐 이런 것을 이제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유엔 본부에 직접 들어가서 유엔에서 4.3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이 물론 뭐 하루아침에 뭐 어떻게 성과가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부터 거대한 바위를 향해서 계란 던지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파장이 일어날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금년에 어떻든 지금 4.3 유족회, 범국민회 등에서 미국의 책임 문제 서명운동을 벌였고 10만 명이 넘는 서명지가 이제 주한 미 대사관에 전달됐습니다. 물론 미국의 앞으로 향후 태도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쪽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정 대표님께 이 부분 여쭤볼게요. 그 어쨌거나 냉전 시기에 미군이 전 세계에서 뭐 양민 학살난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례에 대한 어떤 그 정부나 국가 원수의 뭐 사과가 있었던 사례, 그거에 비추어 견져서 제주 4.3에 대한 어떤 미국의 책임을 본인들이 얼마나 뭐 인정할지, 뭐 사과가 가능할지 이 부분 조금 전망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제가 그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그 한나 정도 아마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유감의 표명을 한 것으로. 우리 그 그렇게 노건희 사안 어떻게 노건희 사안은 사과하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관여된 사건들이 많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한 사례는 매우 드물고요. 다만 이제 하와이 원주민 그 학살 사건이 100주년이 되면서 그에 대해서 사과한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일본인 출신, 물론 국적은 미국이었지만 일본인 출신을 억류한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미국 정부가 나중에 사과했고, 노건희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AP통신이 탐사 보도를 하면서 세계적인 사건이 됐는데 클린턴 대통령께서 유감 표명을 했어요. 유감. 사과까지는 안 가고 그 정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4.3 평화재단에서 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세계 기록 유산, 이게 지금 그 4.3의 완전한 해결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잘 저희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 며칠 전에 그 유네스코 그 전국 대회랑 아시아 이사회가 이제 제주도 열리고 한 4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저희 공원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3의 어떤 역사 그리고 4.3이 현재 풀어가는 그 화해운동 그리고 평화 인권의 가치 이런 것을 설명했더니 상당히 그 공감을 일으키면서 바로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거와 4.3이 지금 지향하는 바가 거의 일치된다. 그러니까 4.3은 분명히 불량한 역사고 아픈 역사이지만 그게 머물지 않고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화해운동을 하고 있고 또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그 평화 메시지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 점이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래서
쪽의 대표께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4.3에 관한 과거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이 덮어진 4.3을 이렇게 밖으로 꺼낸 진상규명의 운동의 기록들, 그 다음에 지금 경우회가 하고 그 지금 유족회가 지금 화해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록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기록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정리해서 유네스코의 그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좀 등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그러느냐. 4.3이라고 하는 역사를 기억도 하지만 그 이후에 제주도민들이 그 어려운 역사를 딛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전 세계에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역사라는 게 사실은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주 4.3은 이름이 없이 숫자만 있는데요. 이 4.3의 올바른 정명, 이거 언제 뭐 어떤 이름으로 좀 찾아야 됩니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정명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4.3의 현실은 4.3 특별법이 아직 전면 개정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고요. 어쨌든 이 벽을 넘어서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진전돼 나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4.3 당시 제주도민들이 외쳤던 단독 선거 반대, 통일조국 전취, 이런 요구의 내용들이 지금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 연계된 문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외쳤던 그런 목소리에 대한 평가는 과연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적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미 부여는 우리가 얼마만큼 했는가에 따라서 정명의 문제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과 관련된 작업들이 좀 더 진전이 되어지고 온 국민이, 전 국민이 동의 속에서 정명이 이루어졌을 때 4.3은 승리하는 역사로 좀 기록하고 싶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대표께 여쭤보죠. 그 범국민위원회에서도 뭐 여러 차례 뭐 관련 논의를 했을 건데요. 사실은 그 2000년대 초에 진상보고서 나오면서 역사적 평가는 후대에 맡긴다 해서 역사적 평가를 하지 못해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런 역사적 평가와 올바른 정명, 이름과의 관계, 그리고 제주 4.3에 있어서 정명의 중요성, 뭐 없어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숫자로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 광주 이제 민주항쟁 이렇게 이름이 다 뒤에 붙는데요. 역사가 정말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끌어안게 된다면 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무엇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고민하고 또 행동했는가라고 하는 게 밝혀져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 50주년에 이제 특별법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굉장히 그 전의 역사에서 보면 제주 4.3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영화를 만들거나 소설을 써도 끌려가고 뭐 고문당하고 재판받고 했던 그 속에서 제주 4.3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를 못하는 그 상황이 저는 숫자로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해자의 부분, 누가 어떠한 것들을 했는가, 아까 그 미군의 책임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풍부한 사료나 증언을 통해서 명백히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단순하게 그 제주도민이 피해를 받았다, 학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민들이 꿈꾸었던 자주 독립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걸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명이라고 하는 건 그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아우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 이데올로기적 여러 가지 장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남북 평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쳐가면서 저는 이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조근 이사장께는 제가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이름이 어떤 게 혹시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사실은 역사 교육을 위한 것 같아서요. 이런 그 4.3 교육의 중요성, 결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궁극적으로 4.3의 이름은 4.3 항쟁으로 규정은 될 겁니다. 근데 여전히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 정명의 문제를 접근하면서 그 두 가지 제가 유형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4.3을 직접 체험했던 제주도민들의 생각과 제주에 밖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든 일본에서 4.3을 연구하는 분들의 입장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4.3은 물론 48년에 일어난 거지만 그 도화서는 47년 경찰 발부부터 시작되고 또 48년 이럴 때까지 탄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남한 단독 선거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이제 통일운동이 연결되는데, 그러면 47년, 48년 상황을 보면 이거는 뭐 항쟁이라고 이름 붙여서 하되게 문제가 안 될 거죠. 그런데 4.3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49년, 54년도까지 기나긴 세월을 또 제주 사람들은 체험했거든요. 그것은 전혀 다른 국면이었어요. 학살과 어쩌면 제주도민이 죽창을 들고 게릴라를 이제 적으로 삼아서 보초를 사던 그런 장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의 정서 속에서는 아주 미묘하죠, 이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동학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동학농민혁명으로 이렇게 계층될 때까지 100년이 걸렸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무슨 100년까지 갈 건 아니고 최소한 4.3을 체험했던 세대가 좀 뭐랄까 이 세상에 좀 하직한 그래서 어느 정도 보다 객관적으로 보는 시점에서 바른 이름이 정돈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 진행하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4.3 70주년을 넘어 앞으로 남은 그 과제들, 뭐 해결해야 될 그런 말씀들 마무리 말씀으로 해서 한 40초씩 해서 해주시죠. 오 의원 먼저 하실까요? 네.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4.3 특별법을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낼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조 그리고 또 저희 도민들의 어떤 협조를 얻으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4.3을 물론 아픔 그리고 여러 가지 순환사적 이런 의미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외쳤던 도민들의 목소리, 단독선거 반대, 통일조국 수립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왜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이런 이해를 할 때 우리는 4.3의 문제를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사장님 마무리 말씀. 그동안에 4.3이 풀기 어려웠던 가장 그 난제 중 하나가 이념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념은 단지 학살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불과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념이 최고 가치가 아니라고 선언을 하신 것인데 저는 이제 이 낡은 이념의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픈 역사지만 이 문제를 제주도민들이 딛고 일어나서 이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을 잡는 이런 화해운동
이것이 더 확산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 더 나아가서 세계인들에게 하나의 그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 대표님. 사실 이제 올해가 제주 4.3 70주년을 기념하는데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80주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하면 이제 지금 살아계시는 피해자들 중에서 얼마나 더 살아계실까 이런 아득한 생각이 좀 들어서요. 특별법 그 개정 빨리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생존자들이 지금 살아계시는 동안에 배보상이 되고 국가의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다 모든 작업이 다 이루어지는 게 제일 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 70주년이라는 숫자 안에서 좀 전국화 사업이 저희가 자평하기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생각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뭐 굳이 이게 70주년이라는 게 아니라 71주년, 2주년 계속 이어서 전 국민이 좀 제주 4.3을 기억하고 이런 현대사의 큰 비극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우리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교육 사업들이 계속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국민은 비극의 과거를 되풀이합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은 4와 3이라는 숫자 대신 올바른 이름을 붙이고 한반도의 역사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는 민주주의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